자, 이 책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귀만 여시면 됩니다. 그럼 출발.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리, 이제는 지리 전쟁의 시대다. 사드, 남중국해의 IS, 영유권 분쟁, 유럽의 분열, 모든 것은 지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한니발도, 순자도,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인정했던 지리의 법칙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2015-2016년 미국, 독일, 영국 베스트셀러. 스페인, 터키, 대만, 일본, 중국 등에서도 출간 예정. 지리의 힘이 21세기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 집중 해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터키 특파원과 스카이 뉴스 외교 부문 에디터와 BBC 기자로도 일하는 등 25년 이상 30개 이상의 분쟁 지역을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국제 문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저자가 지리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조망한 책이 출간되었다. 네. 이 책은 특히 중국, 미국, 서유럽, 러시아, 한국과 일본,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인도와 파키스탄, 북극 등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눠 지리의 힘이 급변하는 21세기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네. 특히 한국 편에서는 한국의 위치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한국이 강대국들의 경유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를 두고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 영광스러운 고립을 택한 영국, 분열되는 유럽, 군국주의를 선택한 일본, 미국과 중국 간의 심패권주의 경쟁, 알카에다와는 달리 영토를 장악해가는 IS, 북극의 부상 등 가장 최근의 이슈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저자는 경제전쟁, 세계의 분열, 영유권 분쟁, 빈부격차, 방대한 자원에 대한 탐욕과 경쟁 등은 결국 지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사를 결정한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지리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지도 보여준다. 이 책은 현재 미국, 독일, 영국에서 베스트셀러이며 스페인, 터키, 대만, 일본, 중국 등에서도 출간될 예정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지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전 모르죠. 중국은 왜 그렇게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바다에 집착하는지, 러시아는 왜 크림 반도에 목매고 어떤 지리적 아킬레스건을 가졌기에 초강대국이 될 수 없는지, 남유럽은 왜 서유럽에 비해 재정 위기에 취약한 건지, 미국은 어째서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는 왜 사드가 배치되는지, 파키스탄보다 인도가 더 빨리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러 놓았기에 지금도 피해 전쟁이 계속되는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왜 발전이 더딘 건지, 왜 세계는 남극이 아닌 북극으로 향하는지 등에 대한 답은 바로 지리에 있다. 각 지역의 이 같은 문제를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경학, 지정학에서 지리를 들여다봐야 하는 때가 왔다. 네. 21세기는 영토와 자원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새로운 양상의 패권 경쟁 시대, 즉 뉴 그레이트 게임의 시대다. 따라서 이제는 지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바야흐로 지경학, 지정학에서 지리를 들여다봐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전쟁, 권력, 정치는 물론이고 오늘날 인간이 거둔 사회적 발전도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물론 현대기술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지리는 인류가 지리의 법칙을 극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자신이 우리를 이길 거라고 말한다. 그래요. 지도와 함께 살펴보는 세계 10개의 주요 지역에 미치는 지리의 힘. 이 책은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전체 지도를 맨 앞에 배치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 국가의 형성부터 시작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상황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서유럽의 분열 등, 그리고 미래의 조망 북극을 두고 벌어지는 점증하는 경쟁까지 포괄하는 지정학적 유산을 다루고 있다. 4000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는 중국. 지리적 축복과 전략적 영토 구입으로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 이념적 분열과 지리적 분열이 함께 감지되고 있는 서유럽. 가장 넓은 나라지만 지리적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러시아.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된 한국. 최대 고민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일본. 내륙이 텅 빈 거대한 지리에 감옥에 갇힌 라틴 아메리카. 유럽인이 만들어 놓은 지정학의 피해자가 된 아프리카. 인위적인 국경선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중동. 지리적으로 출발부터 서로 달랐던 인도와 파키스탄. 21세기 경제 및 외교의 각축장이 된 북극. 이념이 지리에게 복수의 일격을 당하는 시대가 왔다. 저자는 세계 각 지역의 갈등과 분쟁 지역을 취재하면서 이념은 부침을 겪지만 지리적 요소는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럽의 경우 샤를마뉴, 나폴레옹, 히틀러, 소련의 위협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북유럽 평원과 카르파티아 산맥, 북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민족 국가들의 국경선이 다 지워진 오늘날에도 푸틴은 그 옛날 이반 4세가 본 것과 똑같은 지도를 보고 있다. 또한 보다 긴밀한 연합이라는 이념을 핵심으로 삼은 유럽연합도 2008년 재정 위기 이후 그 이념이 조금씩 헐거워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저자는 이념이 지리에게 복수의 일격을 당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말한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된 한국.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리 하는 경유지. 한국은 그 위치와 한반도 내에 지리적 천년 장벽이 없다는 이유로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강대국들의 경유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가 북쪽에서 침략해온다 해도 일단 압록강을 건넌 뒤 해상까지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천년 장벽이 거의 없다. 반대로 해상에서 육로로 진입한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같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몽골이나 만주족의 청나라, 일본 등이 침입해오는 등 수세기에 걸쳐 정복과 점령, 약탈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21세기인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복잡하지 않은 한반도의 지형 때문에 남과 북 사이의 인위적인 분단 또한 가능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최대 고민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일본. 미국과 친해지려고 하는 일본? 일본은 국토의 4분의 3이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데다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한때는 고립 상태로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로 뛰어들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선택하면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한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한 전후 헌법 또한 개정하려고 한다. 4000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는 중국. 해양 강국을 꿈꾼다고야. 이제껏 중국은 변변한 해군력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광활한 땅덩어리와 긴 국경선, 그리고 짧은 바닷길 덕분에 굳이 해양 세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즉 중국은 어디까지나 육상 병력의 나라였다. 하지만 드넓은 땅을 평정하느라 혼돈의 4000년을 써버린 중국은 이제는 막강한 대양 해군력을 구축해 해양 강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즉 땅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으로 변신하고 있다. 21세기에는 국제적인 해군력 없이는 패권국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한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여러 대양과 해협에서 영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해상 항로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경로를 통해 자국의 상품이 해외로 나갈 수 있고 또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 자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만약 가스와 원유 등을 중국으로 수송하는 해협들과 교역을 가능케 하는 대양들이 봉쇄된다면 중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즉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바다를 가지려고 싸우는구나. 난 먹는 게 더 좋은데.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과 인접국들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논쟁은 섬들의 소유권은 물론 천연자원, 그리고 해양과 해상 항로의 통제권으로 번지고 있는데 중국은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이 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한다. 하지만 2016년 7월, 12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와 관련해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주장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하며 그 결과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지리적 축복과 전략적 영토 구입으로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 미국은 한마디로 기후와 지리의 축복을 듬뿍 받은 곳이다. 대서양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지역까지 통합을 이루면서 이 나라는 무력으로 침범기 어려운 지리적 위치를 확보했다. 특히 미국은 전략적으로 영토를 구입하면서 강대국의 위치로 올라섰는데 특히 신의 한수라고 불리는 루이지애나 구입으로 미시시피 유역을 확보했으며 플로리다를 획득하면서 태평양에 이르게 되었고 눈만 한 보따리 산 것이라 핀잔받았던 알래스카 구입은 그곳에서 금광과 유전이 발견되면서 이 나라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다. 전후 세계의 최강 경제 대국이자 최강 군사 대국이 된 미국은 막강한 해군력으로 태평양뿐만 아니라 북대서양과 지중해의 패권까지 쥐게 되었고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오키나와 섬까지 직접 기지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중국은 과연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가? 따라잡으려면 힘든데 그냥 나처럼 게임하며 놀면 안 되나? 현재 미국의 진정한 위협은 중국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며 세계의 최강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적어도 1세기는 걸릴 거라고 본다. 경제로만 보면 중국은 미국에 견줄 만큼 성장했지만 군사력과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수십 년은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이념적 분열과 지리적 분열이 함께 감지되고 있는 서유럽. 유럽 또한 상대적으로 지리의 축복을 받은 곳이다. 이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사막이 없다. 빙하는 일부 북쪽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진이나 화산, 대규모 홍수 또한 드물다. 특히 평지에서 서로 연결되는 하천들은 길고 평탄해서 선박을 띄워 쉽게 항해할 수 있어 이 지역의 번영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해 이곳에 최초의 산업화된 국가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축복을 남유럽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지리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는 경제적 혼인을 맺었지만 결국 2012년 그리스 사태가 터지자 이내 지리적 분열이 가시화됐다. 기증자와 요구자는 북쪽 국가들이었고 수령인과 탄원자는 남쪽 국가들이었다. 로버트 카플란이 지적하듯 유럽연합 안에서 지리의 복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배우자들은 아직도 서로 으르렁대며 상대방에게 접시를 던지고 있다. 영국 영광스러운 고리. 그거는 신비주의 아닌가요? 난 신비하니까. 영국은 때론 유럽 대륙에 발을 들이밀기도 하고 때론 영광스러운 고립을 택하기도 했다. 영국은 유럽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유럽 바깥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영국을 유럽연합의 바깥쪽으로 자꾸 내모는 두 가지 쟁점은 바로 주권과 이민자 문제다. 2016년 결국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영국인들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이 더 많은 이민자들을 영국으로 보내려 한다고 믿고 있다. 가장 넓은 나라지만 지리적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는 표준 시간대만 무려 11개나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다. 하지만 러시아는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어려운 지리적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동항의 부재다.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가장 큰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조차 1년에 4개월은 얼음에 갇혀 있다. 이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따뜻한 물이 들어오는 항구를 통해 세계의 주요 교역로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픈 러시아의 열망을 차단하며 무엇보다 강대국으로서 러시아 함대가 작전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가스와 석유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내륙이 텅 빈 거대한 지리에 감옥에 갇힌 라틴 아메리카. 거대한 감옥이라고요. 무섭다. 2010년대 초반에 많은 학자들과 언론들은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며 흥분하던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물론 아직 그 시대는 열리지 않았고 이 지역의 잠재력도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산악지대와 빽빽한 정글이 내륙을 차지하면서 마치 거대한 지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서로를 가르는 이 같은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대륙은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유럽인이 만들어 놓은 지정학의 피해자가 된 아프리카. 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거구나. 마음이 아프다. 거의 5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한 땅. 그렇게 일찍 출발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게는 지리가 최대의 장애물이며 고립의 영향 또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큰 강들이 많지만 주로 고지대에서 낙하하면서 거대한 폭포를 이루고 게다가 서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천들을 교역로로 이용할 수 없는 지리적 문제는 이 지역 경제 발전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는 유럽의 하천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유럽의 식민주의 세력은 임의로 선을 그어 아프리카의 국경선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정학과 발전을 가로막는 자연의 천년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편이다. 서로 다른 부족들을 한 국가 안에서 억지로 단일 민족으로 묶으려던 식민주의 정책은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목격되는 수많은 내전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인위적인 국경선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중동.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중동 또한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지형학적 특성을 무시하고 유럽인들이 인위적으로 그은 국경선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지역에 어울려 사는 것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 임의적으로 민족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의와 평등, 안정을 위한 방안은 결코 되지 못한다. 이 선을 고치려는 시도가 오늘날 중동 지역의 유혈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게다가 알카에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면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악할 때 IS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영토를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중동의 현실이다. 21세기 경제 및 외교의 각축장이 된 북극. 북구교 코카콜라 좋아라는 곰이 거기 사는 거 맞죠? 2009년 미국 지질조사국은 북극의 천연가스 약 1669조 입방피트, 천연 액화가스 440억 배럴, 원유 90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걸로 추정했다. 따라서 이곳은 현재 가장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 책에 대한 설명은 마칠까 합니다. 헙헙. 너 내 설명 듣지 마. 짱나. 왜요? 괜히 신경질이셔요. 어디서 온 거야 대체? 너? 우리 엄마 뱃속에서예요. 아, 아, 아. 정말 짱나.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아무 때나 짱내고 그래. 그래. 몰라. 그러든지 말든지. 난 이제 뭘 먹지? 넌 책 좀 먹어. 아, 그럴까요? 아, 혈압 때려.